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명절은 오히려 외로움과 슬픔이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사연은 오랜 세월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온 부모님이 차갑게 변해버린 자식들의 모습에 상처받고 결국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홍성에 사는 67세 김수진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홍성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은 서울과 부산으로 떠났고 남편과 저는 매일 새벽마다 장작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젠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쑤시지만 그저 이 작은 식당이 우리 부부의 유일한 일터이자 삶의 중심이라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식당 벽 한쪽에는 20년 전 우리가 이곳을 열던 날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에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큰딸 미영이는 고등학생이었고 아들 민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고된 하루를 보내고도 힘겹게 웃어 보였고 저는 여전히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미영이는 장난스레 V자를 그리며 활짝 웃었고 민수는 까만 교복 차림으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히 떠오릅니다. 식당 문을 열고 처음으로 손님을 맞이했던 설렘, 고생 끝에 가족이 함께 이뤄낸 보람이 한 장의 사진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랑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어릴 때부터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부엌 식탁에 앉아 늦은 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집을 펼쳐놓고 고개를 갸웃거리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민수는 또래 친구들과 활발하게 뛰놀던 장난꾸러기였습니다. 하루는 운동장에서 친구와 싸운 뒤 집에 와 울먹이던 모습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아이를 안아주며 등이라도 토닥여주던 날들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자랐고 결국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미영이는 서울로 대학을 갔고 민수는 부산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처음 그들이 집을 떠나던 날이 떠오릅니다. 미영이를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던 길. 그 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나는 돌아서는 내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부산으로 떠날 땐 엄마, 내가 성공해서 꼭 모시고 살게요. 라고 했지만 그 말은 한낱 위로에 지나지 않았음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를 걸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또 몇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영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짧은 문자 몇 줄만 남겼고, 민수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 설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미영이가 오랜만에 집에 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 말이 엄마, 집이 너무 낡았네요. 이제 정리하실 때도 됐는데. 그날 내게 남은 것은 그 한마디의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민수 역시 비슷했습니다. 전화로 연금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며 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말을 잃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과 놀아주며 밝게 웃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한숨만 쉽니다. 한 번은 손주들이 과일을 건네자 받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을 본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애들이 이렇게 변한 걸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가슴속으로만 울었습니다. 이번 설날도 자식들의 방문을 기다리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영이는 늦게 온다는 연락을 했고 민수는 아예 못 온다고 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음식을 차리며 남편과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분주함과 따뜻함은 모두 사라졌고 그 빈자리는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홍성에서의 삶은 언제나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우리 식당은 마치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농부들이 들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며 웃고 떠들었고 나는 늘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몇 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땀 흘리던 사람이었지만 항상 가족을 위해서라면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밝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들다가 허리를 다친 남편은 결국 일을 그만둬야 했고 그때부터 가게의 무게는 온전히 내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심정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식당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버티는 거야.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 역시 우리 부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큰딸 미영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고 자주 엄마, 나도 나중에 열심히 해서 엄마를 돕고 싶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늦은 밤 식탁에 앉아 문제집을 펼치고 공부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은 방에 불빛이 새어나오면 남편과 나는 부엌 한편에서 조용히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활발하고 장난기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매일 운동장에서 클투성이가 되어 들어오던 녀석은 집에 와서도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놀다 싸우고 집에 와 울먹이던 민수를 안아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남편과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자. 우리 부부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며 고된 하루를 버텼습니다. 식당에서 번 돈은 거의 모두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큰딸이 서울의 유명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주방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영이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종종 집에 내려오곤 했습니다. 서울 생활이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면서도 명절이 되면 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민수 역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부산에서 바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며 엄마, 내가 돈 벌면 고생시킨 거 다 갚을게요. 라며 활짝 웃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자주 전화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다는 말을 습관처럼 남기고 끊곤 했습니다. 미영이는 학교 일이 바쁘다며 민수는 회사 일이 많다며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은 그래도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아이들이 가족 사진을 찍자며 활기차게 웃곤 했습니다. 미영이는 엄마, 이번엔 내가 음식 좀 도울게요. 라며 부엌으로 들어오곤 했고, 민수는 장난스럽게 주방을 기웃거리며 간식을 집어 먹곤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모습도 변해갔습니다. 아이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 얼굴을 비추지 않기 시작했고, 간신히 집에 왔을 때도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추석, 오랜만에 집을 찾은 미영이는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너무 오래됐네요. 이제 정리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나는 대꾸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이 집은 우리 부부의 삶의 터전이고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인데, 미영이의 말은 마치 그 모든 것을 부정당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민수는 전화로 엄마, 요즘 연금 관리가 중요하대요. 통장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아이들이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계산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듯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은 지금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설날 아침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향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부엌에서 나는 칼질 소리만 들렸습니다. 설날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어야 했지만 요즘의 명절은 오히려 더 쓸쓸하고 외로움이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가 받았고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차가 막혀서 저녁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민수는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아이들 감기 걸려서 못 갈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이 집안에는 누구의 발자국 소리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느리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떡국을 바라보며 이곳에 남은 것은 우리 둘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오후 1시가 지나서야 미영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들이 우르르 들어왔지만 그 발소리는 설레거나 반갑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눕더니 눈을 감았고 손주들은 거실 구석에서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도 정리하실 때가 됐네요. 너무 낡았어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으로 걸음을 옮기며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떡국을 먹는 동안에도 대화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요즘 서울 집값이 어마어마하대요. 라며 집값 이야기를 꺼냈고 사위는 보험을 들었는지 적금은 얼마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 입에서 나오는 숫자와 계산이 마치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한 채 식탁을 떠났습니다. 미영이 가족은 오후 3시쯤 집을 떠났습니다. 손주들의 학원 시간이 있다며 서두르는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미영이는 세뱃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것도 많이 못 챙겼네요. 다음에 더 드릴게요. 그마저도 시큰둥한 손주들의 반응에 미영이는 대충 인사만 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안부 전화는 해왔지만 이번 통화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민수는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 사본 좀 보내주세요. 요즘 괜찮은 투자처가 있어서 제가 관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자식으로서의 걱정보다는 돈을 염두에 둔 계산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민수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낚아채더니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통장을 달라 말라 하냐? 그러곤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서랍을 열고 통장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서류며 은행 통장, 연금 관련 문서까지 모두 꺼내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으로 그것들을 쓰다듬으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만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들의 학비, 생활비,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쓸쓸함과 차가운 대우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행복한 가족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나는 평소처럼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은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켜며 아침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는 한동안 서랍 앞에 서서 서류와 통장을 꺼내 들고 있었고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다짜고짜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제가 통장을 관리하는 게 맞아요. 요즘 어르신들 사기 당하는 일도 많잖아요. 그의 말투에는 걱정이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운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돈을 가져가겠다고 큰 소리를 치냐? 내가 부모를 이렇게밖에 대하지 못해.
남편은 전화기를 쾅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영이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서울에 괜찮은 요양원이 많대요. 저랑 같이 살기엔 여건이 안 되니까 아예 좋은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마치 우리를 배려하는 척 하면서도 본심이 담긴 차가운 계산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이제 정리하실 때 됐잖아요. 지금 팔면 자리도 좋아서 꽤 큰 돈 받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무 대꾸 없이 전화를 끊었지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사위에게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인사를 건네더니 이내 식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여기저기 부동산이 뜨는 추세라던데 식당 자리가 괜찮으니까 한번 팔아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정말 뭐가 됐는지 모르겠어. 이젠 애들이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나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우리 부부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나는 식탁에 앉아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평생을 애들을 위해 살았는데 돌아온 게 이런 대접이라면 더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눈에는 단호함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한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 이제는 정말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할 때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나는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홍성을 떠나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조용한 마을로 이사 갈 계획이었습니다. 식당도 정리하고 자식들에게는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며 작은 원룸과 작은 텃밭이 있는 집들을 찾아봤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원룸이 눈에 들어왔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동안 서랍 깊숙이 있던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식당 개업식 날 찍었던 가족 사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었던 사진들. 모든 사진이 아름답고 소중했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젠 이걸 다 서랍 속에 넣어두자. 그리고 우리 새 출발을 해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차곡차곡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삿짐을 모두 정리한 날, 우리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둘만의 삶을 살기 위해 이사한다. 새로운 주소는 알려주지 않으마. 잘 살아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우리 부부의 결심과 단호한 의지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지만 그로 인해 우리 부부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 출발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한참 동안 짐을 나르며 마지막으로
식당과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작은 마당, 밤늦게까지 손님들이 머물렀던 식당, 그리고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던 거실까지 모든 풍경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식당 문 앞에 서 있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걸 얻었고, 많은 걸 잃었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다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 우리 부부는 새로운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주택가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원룸은 낯설었지만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작은 텃밭은 마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이삿짐을 정리하자마자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추와 고추 그리고 감자를 심을 준비를 하며 그는 오랜만에 생기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젠 이 손으로 내가 키운 것들을 먹을 수 있겠네. 그 말에 나도 웃으며 작은 부엌에서 두 사람만의 첫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큰 식당에서 수십 명의 손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손길은 이제 두 사람만을 위한 정갈한 한 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로 이사 갔어요? 왜 갑자기 이사를 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너희 대신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보려 한다. 그동안 너희 위해 살아온 날들 충분히 했으니까. 민수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아버지와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찾아가려고 한다. 그게 다다. 며칠 뒤 미영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마찬가지로 따지듯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사 간 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랑 상의라도 하셨어야죠.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빠랑 나는 이제 너희 의견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거야. 우리 삶은 우리가 결정할 거니까. 너희도 너희의 삶에 집중해라. 미영이는 실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찾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과 나는 텃밭을 돌보고 저녁이면 마을 길을 산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장터에서 얼굴을 익히며 새로운 인연도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 대신 오래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때로는 LP판을 꺼내놓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텃밭에서 첫 수확한 상추를 가져왔습니다. 두 손 가득 쥔 상추를 보며 그는 소년처럼 웃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내가 처음으로 키운 거야.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부엌에서 상추를 씻고 우리만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나는 식탁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식당 개업식 날, 아이들 졸업식, 그리고 함께 웃던 가족 사진을 보며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때 우리 참 행복했지. 그때는 우리가 다 맞춰줄 수 있을 만큼 젊었고 힘도 있었잖아. 남편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는 애들 위해 잘 살았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잘 살고 있는 거야. 얼마 뒤 설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날은 예전처럼 바쁘지도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간단한 밥상을 차려 베란다에서 소박한 명절을 즐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 아래 조용한 마을 풍경은 그 어떤 화려한 명절보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참 잘한 선택 같지 않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찾던 진짜 삶이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오롯이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휘둘리며 살아온 날들은 지나갔고 새로운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큰 행복이 찾아갑니다. 언제나 가정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